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과학도시들이 과학을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까지 거두기 위해 연합체를 결성하고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결성된 세계과학도시연합은 도시 간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관, 연구소들도 서로 간의 교류에 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 대전, 미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 몽고메리 카운티와 테크 산업 중심지 시애틀, 독일 IT 중심지 도르트문트와 기술 스타트업으로 떠오른 스페인 말라가까지 세계 주요 과학도시 대표들이 대전에 모인 이유는 바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창립을 위해서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다는 헌장에 서명하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We find it's a very good network to interact with the cities that are in similar situation as Malaga. We are going to have so many best practice shared in between the cities, and we are going to learn and share our experience as well. 일시적인 도시 간 교류가 아니라 지역의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산학연 기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Focused on being sure that we actually achieve something, that we don't just talk, but we can put things into action. We share the same interests. We've been talking a long time. It's great to actually have the opportunity to plan doing things together. 창립식에 이어 열린 글로벌 테크 비즈데이에 참여한 국내외 산학연 기관은 각 도시의 기업 진출과 지원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우송대, 독일 도르트문트시와 FH 도르트문트대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도시들과 함께 공공 부분에 있어서 또 연구소, 대학, 그리고 인적 교류 등 보다 폭넓은 교류를 전방위로 하면서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을 갖춘 연합을 위해 과학 선진 도시 10개 안팎의 정회원과 대학과 연구소 등 기관을 준회원으로 소수 정예로 구성한 만큼 지속적인 비전 제시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중요합니다. 각 도시의 네트워크와 노하우 공유를 통한 글로벌 의제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근로자가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대전 산업단지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는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던 곳으로 다친 남성은 머리에 출혈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도안동 옥녀봉 내거리 부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60대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로 착각해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지난 7월 TJB 단독 보도로 불거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지난달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되는데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과연 첫 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부결될 경우 이후엔 어떤 수순을 밟게 될지 조형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활섭 대전시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건 지난달 16일. 성추행 논란 한 달 반 만에 윤리위 위원 9명 중 6명이 송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 겁니다. 내일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의 제명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시의원 22명 중 1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건데 이해 당사자라 투표가 불가능한 송 의원 본인과 야당 의원 2명을 제외하면 여당 19명 중 최소 13명 이상이
제명안에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셨던 것처럼 저희 윤리특의 의견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명안이 부결될 시 수정된 징계안을 재표결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명이 만약 부결된다고 하면은 경고를 할지 뭐 사과를 할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전자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기죠. 당초 윤리위에서도 두 번째 안으로 다뤄졌던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재표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요. 1층 로비로 모여서 규탄 대회 및 무한 발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결시 대전시 의회 출범 이후 첫 제명 사례가 될 전망인 가운데 시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책연구와 평생교육을 통합해 담당할 세종미래인재정책연구원 설립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시장은 최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싱크탱크 설립 계획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모두 부결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비전만 옳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시의회가 두 기관의 통합을 반대한 건 평생교육이 부실해진다는 이유였는데 오히려 평생교육과 정책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딥페이크나 디지털 그루밍, 온라인 미디어 환경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줄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20여 건에 가까운 딥페이크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사이버 수사대 특별수사팀을 꾸려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처방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대전에 모여 녹조 관리 정책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녹조 관리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박사와 서울대 이창하 교수 등 국내 물환경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녹조 관리 정책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녹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처방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속철도 운행이 20년이 지나면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SRT까지 확대됐지만 선로 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 5송 구간 지하에 또 하나의 복선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28년 완공되면 선로 용량이 지금보다 2배 늘어 충청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교통혁명이라고 불렸던 경부고속철도가 도입된 이후 수요가 크게 늘면서 호남고속철도와 수서고속철도인 SRT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노선은 확대됐지만 철도 선로는 기존 복선 철도망 하나로 운영되면서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히 평택 5송간 46.95km 구간에는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 외에 SRT 노선까지 합류하면서 수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3조 4천억 원이 투입돼 이 구간에 또 다른 복선 선로를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청권 관문으로 천안 아산역 정거장이 건설되는 209의 경우 지하 터널로 설계됐는데 도심 구간 공사인 만큼 대형 터널 굴착 장비인 TBM이 활용됩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다양한 지질 환경과 안반 등에서 모두 작업이 가능한 멀티모드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그 안반이라든지 지층 변화가 있는 풍화함에 대한 어떤 변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에 맞춰서 TBM 장비를 저희가 설계했고 2가지 모드를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천안 아산역 지하에는 허브 정거장이 들어서는데 기존 KTX와의 환승은 물론 버스나 택시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오는 2028년 공사가 완공되면 하루 선로 용량이 190회에서 372회로 2배 정도 늘어 지역 수건인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 노선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운행 횟수와 선로 용량이 기존에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나고 향후 인천 수원발 고속철도 등 다양한 노선과의 연결로 철도 수혜 지역이 확대되어서 국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전국 2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서해선과 동해선, 전라선 등 고속철 노선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 중심인 충청권의 교통망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제1기 TJB 위너스 아카데미 개강식이 오늘 오후 6시 호텔 오노모에서 축하 공연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TJB 위너스 아카데미는 기업체 경영인과 주요 기관 임직원 등 충청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다양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충남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오늘 오후 4시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처우 개선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한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습니다. 충남교총 설문조사 결과 20, 30대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교직 기피와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면 최소한 보수가 7.2% 이상 인상돼야 하고 확실한 처우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충남 인접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소 럼피스킨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집중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